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하는 일마다 괜히 막히는 느낌, 계속 돈이 새는 느낌, 이유 없이 집안이 무거운 느낌 있으십니까? 특별히 나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장사는 안 되고 병원 비수리비 같은 돈 들어갈 일만 자꾸 생기고 가족들끼리 괜히 신경이 예민해지신다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 한번 적어두시고 우리 집 기운부터 제가 같이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집안이 안 풀리면 제일 먼저 운세부터 찾아보십니다. 오늘 운세, 별자리 운세, 토정 비결, 사주팔자 온갖 걸 다 보시면서도 정작 내가 매일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집안에 어떤 물건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 물건들이 어떤 기운을 부르고 있는지는 깊이 생각 안 해보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예뻐서, 버리기 아까워서, 추억이 있어서 무심코 두고 있는 물건들이 귀신 들린 집처럼 집안 기운을 뒤틀리게 만들고 재물운과 건강운을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집을 이사한 이후로 괜히 사고가 잦아진다든지, 괜찮던 가게가 이상하게 매출이 꺾인다든지, 집에만 들어오면 부부가 별것도 아닌 걸로 자꾸 싸운다든지, 아이들이 방에만 들어가면 짜증이 늘고 악몽을 꾸고 이유 없이 울컥울컥 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집터가 안 좋나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사실은 집터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가 집 안에 들여놓은 물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 집안에 두면 귀신, 나쁜 기운, 음기를 끌어들인다고 전해지는 최악의 풍수 아이템 4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어디서 치워야 하는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대신 무엇을 두면 좋은지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오늘 이 이야기 한번 들으시고 집 한 바퀴만 같이 돌아보시면 막혀 있던 기운을 훨씬 가볍게 돌려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후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 한 단어만 남겨주십시오. 제가 태백산에서 매일 아침 저녁 기도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 무료로 정성껏 축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소하지만 간단한 행동 하나로 당신의 금전운과 건강운이 바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을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몸 안에 피가 흐르고 숨이 쉬듯이 집 안에도 보이지 않는 기운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풍수에서는 사람이 사는 집을 양택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뜻한 양의 기운이 가득해야 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미 생을 마무리한 분들, 떠돌이 영가들이 머무는 곳은 음택이라고 해서 차갑고 무거운 음기가 많은 세계라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양택인 우리 집안에 음택의 기운을 자꾸 끌어들이는 물건들이 들어올 때 생깁니다.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부딪히면 제일 먼저 깨지는 게 뭐냐? 바로 재물운입니다. 돈이라는 건 따뜻하고 밝고 가벼운 기운을 좋아하는데 집안에 음기가 자꾸 쌓이면 들어오던 돈도 막히고 들어와도 엉뚱한 곳으로 술술 빠져나가 버립니다. 사람들 얼굴이 어두워지고 좋은 인연 대신 후설, 사고, 관제 같은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다고 예전 어른들은 봤습니다. 풍수에서는 특히 4가지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첫째, 죽어있는 흙, 즉 생명이 끊어진 화분. 둘째, 사람의 이름과 업을 담고 있는 명함 같은 종이. 셋째, 어둠 속에서 피워올리는 불빛과 향. 넷째, 사람 얼굴과 몸을 닮은 인형 같은 형상. 이 4가지가 잘못된 상태로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 여기 누구 있나? 하고 찾아오는 기운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이야기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정리해보면 집은 양의 기운이 가득해야 하는 살아있는 공간이고 특정 물건들은 영가와 음기를 불러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고 그 통로가 열리면 제일 먼저 재물운과 사람 기운이 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그럼 그냥 다 버리면 되겠네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십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집이 비어버려서 또 다른 허한 기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무조건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정리해야 우리 집 기운이 살아나는지, 그리고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메모 준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하나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죽은 흙, 멈춰버린 땅의 기운부터 보겠습니다. 땅은 원래 생명을 키우는 자리입니다. 싹이 터야 하고 뿌리가 내려야 하고 꽃이 피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더 이상 아무것도 키우지 못하는 상태로 집 안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그건 사람으로 치면 숨이 멎은 몸을 그대로 한 켠에 모셔둔 것과 비슷한 꼴이 됩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죽은 화분입니다. 여러분 집 베란다, 현관 앞, 창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무나 꽃은 이미 말라서 앙상한 줄기만 남아있거나 아예 뽑아버리고 흙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화분 혹시 한두 개쯤 있으십니까? 언젠가 다시 심어야지 하고 몇 달, 몇 년을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화분 속 흙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고 위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습니다. 풍수에서 이런 화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생기를 잃어버리고 움직임이 끊어진 죽은 흙, 정체된 터로 봅니다. 집안에 이런 자리가 많아질수록 그 집에는 새로운 소식, 기쁜 소식이 잘 들어오지 않고 대신 슬픈 일, 사고, 이별, 손실 같은 안 좋은 소식이 더 쉽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집에 죽은 화분이 가득한 분들 중에 실제로 오래따라 유난히 상문이 많다, 장례식장 갈 일이 많다, 집안에 우환이 많다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죽은 화분은 벌레와 곰팡이가 생기기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생 문제뿐 아니라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사람 마음도 꺼림칙해지고 자연히 집안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무거운 기운 위로는 가벼운 재물운이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마치 눅눅한 지하실에 햇살이 잘 안 들어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들으신 김에 꼭 해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화분들 중에서 완전히 말라 죽은 아이들은 미련 갖지 마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흙은 신문지나 봉투에 싸서 쓰레기 봉투에 버리시고 화분은 깨끗이 씻어 두셨다가 당장 다시 쓸 계획이 없으시면 과감히 내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 화분은 비싸게 산 건데 하시는 마음이 들면 딱 하나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 자리가 너무 허전하다 느껴지시면 바로 빈자리에 좋은 기운을 채워 넣어 주십시오. 생기 넘치는 새 화분 하나를 들이시든지 그것도 부담되시면 투명한 유리병에 깨끗한 물만 채워 두셔도 좋습니다. 물은 기운을 움직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죽은 흙 대신 맑은 물을 두는 것만으로도 베란다나 현관의 공기가 훨씬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명함입니다. 여러분, 명함은 그냥 종이 쪽지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이름, 얼굴, 회사, 직책, 연락처, 그 사람이 걸어온 길과 인맥이 응축되어 있는 작은 기록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업 잘 되는 친구 명함을 지갑에 넣어 다니면 나도 기운을 좀 받는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명함은 그 사람의 운과 기운을 함께 담고 있는 상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서랍 깊숙한 곳, 책상, 서랍, 지갑 안쪽에 도대체 몇 년째 그대로 들어있는 명함들이 있으십니까? 언젠가 연락할 일이 있겠지 하고 넣어놨다가 5년, 10년이 지나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의 명함, 크게 망해서 연락이 끊긴 사람의 명함,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의 명함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이런 명함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사람과의 인연과 기운을 계속 내 곁에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비극적으로 끝난 인연, 크게 한번 꺾인 사람의 명함은 그 사람이 겪었던 어려움, 좌절, 멈춰버린 운의 그림자까지 함께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명함이 내 지갑 안, 내 책상 서랍 안에 잔뜩 쌓여 있으면 나도 모르게 비슷한 기운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기 쉬워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명함을 정리해보니 망한 거래처 대표, 부도난 회사, 소송에 휘말렸던 사람의 명함이 한 다발씩 나오는 겁니다.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수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본인도 계속 거래처 문제로 골치를 앓고 돈 떼이는 일, 사기 당할 뻔한 일들이 반복됐다고 상담을 오신 적이 있습니다. 명함 정리를 하고 나서 이상하게 이상한 인연이 끊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꼭 하셔야 할 정리가 하나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서랍과 지갑, 가방 속 명함들을 싹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세 부류로 나누시면 됩니다.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사람, 앞으로 분명히 연락할 일이 있을 것 같은 사람, 그 외의 사람들. 이 중에서 세 번째 부류, 특히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 사업이 크게 망해서 완전히 연락이 끊긴 분, 나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인연이 끊어진 분의 명함은 과감히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동안 인연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여기서 인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한번 인사한 뒤 종이 재활용이나 일반 쓰레기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명함만 정리해도 묵혀있던 인연이 정리되면서 새로운 좋은 인연, 새로운 고객,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도 잘 나가는 친구,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 대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선배 같은 분들의 명함은 지갑에 한두 장 정도만 정성스럽게 넣어 두십시오. 너무 많이 넣으면 그것도 또 혼잡한 기운이 되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기분 좋고 든든한 사람 몇 명만 선택해서 그 기운을 함께 한다 생각하시고 챙기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물건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그 전에 잠깐 지금 바로 금전운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상 시작할 때 댓글 달지 않은 분이 아직도 계시다면 지금 즉시 구독 후 금전운 받아갑니다. 댓글을 달아보십시오. 금전운을 포함해 어떤 소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금전운이 사라지기 전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을 제가 태백산에서 아침 저녁 기도 시간마다 무료로 축원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 아이템은 향초입니다. 여러분, 향초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저도 향초 좋아합니다. 거실에서 은은하게 켜 두시거나 욕실에서 냄새 제거용으로 쓰시거나 안방에서 휴식할 때 켜시는 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켜느냐입니다. 현관은 집 안과 바깥 세계를 가르는 문턱입니다. 문을 기준으로 안쪽에는 여러분 가족의 기운이 있고 바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온갖 기운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경계선에서 불빛과 향을 동시에 피우면 어둠 속에 여기요 하고 신호를 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문 바로 앞, 신발장 위, 문지방 근처에 향초를 켜면 지나가는 영가가 그 불빛과 향을 보고 여긴 뭐가 있나 하고 관심을 갖기 쉬워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운이 좋을 때는 웬만한 기운이 들어와도 튕겨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허하거나 집안에 우울한 일이 많거나 계속 상문이 끼는 해에는 이런 향초 불빛을 따라 들어온 기운에 더 쉽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 주변 문 앞에서만큼은 향초 사용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향 좋은 걸 쓰고 싶으시다면 현관이 아니라 거실 중앙, 식탁 위, 안방 테이블 같이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으로 향초를 옮겨 주십시오. 밝은 조명과 깨끗한 바닥, 정리 잘 된 신발장, 작은 식물 하나만으로도 현관 기운은 충분히 좋아집니다. 그 위에 향초까지 켜서 기운을 뒤섞어 놓으면 좋을 것도 복잡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초를 끄실 때도 에이 귀찮다 하고 휙 불어 끄기보다는 잠시 두 손을 모으고 오늘 하루 우리 집을 밝게 밝혀줘서 고맙다 하고 마음속으로 인사한 뒤 꺼주십시오. 작은 행동이지만 이게 집안 기운을 다루는 태도를 부드럽고 예쁘게 만들어 줍니다. 결국 풍수라는 건 물건 하나하나뿐 아니라 그 물건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까지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 네 번째 물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꼭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 라고 한 단어를 남겨보십시오.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을 제가 아침, 저녁, 기도 시간마다 무료로 축원하여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템은 인형입니다. 특히 사람 얼굴을 닮은 인형, 눈, 코, 입이 뚜렷한 인형, 그리고 동물 인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키우시는 집은 인형이 산처럼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 애착 인형, 선물로 받았던 인형, 여행 가서 사온 인형들, 이 중에 눈이 빠져 있다든지 얼굴이 긁혀 있다든지 팔다리가 떨어져서 테이프로 감아둔 인형들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람 얼굴을 닮은 형상의 상처가 나 있으면 그 상처 난 기운이 집안 공기와 사람들 마음에도 스며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인형은 아이들 방, 침대 근처에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아이의 잠, 꿈, 마음 상태와도 연결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인형이 너무 많고 그 중에 망가진 인형이 많은 집 아이들은 밤마다 악몽을 꾸거나 불안장애처럼 이유 없는 두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하나, 인형에는 먼지가 굉장히 쉽게 쌓입니다. 인형을 창고에 통째로 넣어두면 그 안은 금방 텁텁한 공기로 가득 찹니다. 영가 입장에서는 여긴 비어있는 방이구나 하고 들어와 머물기 좋은 자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머무는 기운이 밝고 좋은 기운이면 상관없겠지만 대부분은 외롭고 답답하고 한이 남은 기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형 정리는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우선 아이와 함께 인형들을 하나씩 꺼내서 지금도 자주 가지고 노는 인형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웃음이 나는 인형, 이 두 가지는 남기십시오. 반대로 몇 년째 꺼내 보지도 않은 인형 보기만 해도 마음이 서늘한 인형, 눈이 빠지고 웃는 얼굴이 일그러진 인형은 그동안 우리 집에서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이제는 다른 곳으로 보내줄게 하고 인사한 다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버리기 전에 잠깐 햇빛에 한번 쬐어 주시거나 인형 위에 소금을 살짝 뿌렸다가 털어내고 버리는 것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작은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겨둔 인형들은 개수를 조금 줄이시고 제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침대 머리맡이나 베개 주변에는 너무 많은 인형을 두지 마시고 장식 선반 위 한쪽에만 가지런히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는 자리 주변은 될 수 있으면 단정하고 여유 있게 비워두는 것이 아이들 건강과 학업운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정리를 해놓고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첫째, 물건을 욕하면서 버리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어 하고 분노를 실어서 버리면 그 분노의 기운이 다시 집안과 내 마음에 남습니다. 정리하실 때는 여기까지 우리 집에 있어줘서 고맙다. 이제는 보내줄게 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고 단정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둘째, 아이 앞에서 이 인형 때문에 귀신 들어와 같은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이 마음속에 불필요한 두려움이 자리 잡으면 그 아이에게 집이 편안한 쉼터가 아니라 무서운 곳이 되어버립니다. 이 인형은 이제 충분히 사랑받았으니까 다른 곳으로 보내주자. 우리 집에는 새 기운을 들이자, 이렇게 부드럽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정리만 하고 빈자리를 아무것도 안 채워두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죽은 화분을 치웠다면, 맑은 물이나 새 식물을, 명함을 정리했다면, 정갈한 봉투나 감사의 편지 한 장을, 향초 자리를 비웠다면, 더 밝은 조명이나 작은 액자, 인형 자리를 줄였다면 따뜻한 색깔 쿠션이나 담요를 두면서 그 자리에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꼭 채워주십시오. 넷째,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귀신이 있나 보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아닌 것도 자꾸 불길하게만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괴담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재물운을 가볍게 정리하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수는 미신이라기보다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집안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쌓아온 생활 지혜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집은 양택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웃고 울며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죽은 흙, 멈춰버린 인연,
어두운 불빛, 상처난 형상을 오래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우리 집을 망하게 하는 귀신 부르는 최악의 풍수 아이템 4가지는 죽은 화분, 나쁜 인연의 명암, 현관 주변의 향초, 망가진 인형 더미였습니다. 이 4가지만 정리해도 집안 기운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나쁜 걸 치우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그 자리에 밝고 따뜻한 물건, 웃는 가족 사진, 싱싱한 식물, 깨끗한 물, 부드러운 빛을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워진 자리 위에 좋은 운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하는 공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상들의 살림지에 집안을 정갈하게 하면서 운을 아끼고 키워나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마음에 와 닿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베란다에 죽은 화분 하나를 비우든, 서랍 속 낡은 명함 한 줌을 정리하든, 현관의 향초 위치를 옮기든, 인형 몇 개만 줄이셔도 여러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숨쉬기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후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 한 단어만 남겨주십시오. 제가 매일 아침 저녁 기도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 무료로 정성껏 축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행동 하나로 당신의 금전운과 건강운이 바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